예, 예고해드린 대로 칼 8582 폭파 사건 33주기 인터뷰 두 번째 방송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칼기 특별방송 2부입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평생 칼기 폭파 사건 진실을 파헤쳐 오신 칼 8582 사건 탑승 유족회 자문위원이시고요. 신성국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번 나왔던 방송도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관심과 뭐 이런 그런 걸 조명받았던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이 그 핵심 인물이신 것 같은데 우리 홍광철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홍광철입니다. 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북한에서 군인 생활을 10년 넘게 하시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내려와 계신지 지금 한 몇 년 되신 거죠? 7년 됩니다. 7년 정도.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김현희는 가짜다이기 때문에 네. 김현희에 대해서는 하시다 보니까 거의 전문가가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전문가 됐죠. 가짜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지금. 네. 결론적으로 먼저 네. 이야기를 하면. 네. 예. 어쨌건 김현희가 왜 중요하냐면은 칼기 사건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저번에 했던 방송에 칼기 동체가 사건의 내막을 어느 정도는 말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요, 한 사람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서 온 게 아니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김현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자, 김현희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그러니까 김현희는 평양에서 왔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평양 출신임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현희가 평양 출신임을 증명한 사진이 하나 있죠. 네, 네, 본인이 평양 출신이라고 증명한 사진. 네, 네, 있죠.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화동 사진 있죠. 예, 화동 사진. 유명한 김현희 어렸을 때 사진. 예,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현희가 나이 먹었을 사진 없는 거 아니에요? 평양에서 찍었다고는 사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화동 사진밖에. 예. 예. 이게 지금 저게 1972년 예. 그 11월 그 2일 날그 당시에 그 남북 그 조절위원회 예. 그 저기 회담을 예. 위해서 남측 대표가 이제 남측 왔거든, 대표단들이. 예. 그때 이제 김현희 말로는 자기가 그 당시 왔던 장기영 남측 대표가 장기영 대표에게 자기가 꽃다발을 줬다. 그게 저게 자기다. 지금 화살표가 제 화동 사진이에요. 네. 근데 저게 그 당시 유일한 증거물이었거든요. 근데 저게 이런 우리 홍광철 선생님이 이제 확인한 결과 예. 이거는 김현희가 아니다. 그걸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아마 설명할 거예요. 우선 김현희가 62년생 아닙니까? 예. 근데 72년도에 저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럼 10살 때입니다. 10살 때네. 근데 저 10살 때 보입니까? 10살이 훨씬 넘어 보이죠. 아, 중학생 정도 예.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 있는 애들이라 나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 정도 되면. 혹시 이 방송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새날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 화면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김현희 자체, 그러니까 이런 화동들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문 대통령 평양 가셨을 때도 네.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꽃다발 안기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김현희는 평양에서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자기가 평양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게 이 사람 아니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에 주인공이 있는 거죠, 평양에.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타난 겁니다. 정의선이라는 그 주인공이. 정의선이라는 사람이 이게 네. 놀랍게도 김현희는 자기가 한 말이 다 뒤집혀 버려요. 그런 사람이 네. 나타나면서. 예, 그렇죠. 이건 난 김현희가 아니라 내라고. 정희선 씨. 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정희선 씨가 이렇게 그 기자회견하는 동영상이요. 그 정희선 씨란 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가 1988년 1월 15일 날 이제 수사 발표를 해요. 예. 국민들에게. 예.
이 칼 858기 사건 수사 발표를 해갖고 그 김현희가 그 북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그 물증으로 저 사진을 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음. 그 안기부 발표문을 보고 야 저거 우리 나라 있는데 북한에 있는데 왜 저 여자가 왜 김현희가 됐어? 아. 그래서 정의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교원이었어요. 학교. 예.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가짜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음. 그 김현희나 안기부 발표가 다 무너졌어요. 저 이 증거물 때문에. 88년도에. 88년도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편 북한은 꽃을 준 소녀가 실제로 북한에 살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는 28살인데 여기 벌써 제 학구 동무들이 사진 속의 인물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무가 김성희, 김성애, 그다음에 이 뒤에 정례중학교 동무고 이 창전중학교의 그 박옥신 동무입니다. 이거 꼬물 하사표가 제 머리 위에 지금 있는데 나 이거 NCT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난데 이건 난 마임이라는 겁니다. 꽃다발을 그때 그 대표들이 왔을 때 꽃다발을 올 때도 주고 갈 때도 주고 난 이거 당사자인데 이거 내 머리에 있는 거 이거 마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 잡아도 불쌍할지 이렇게 폰폰히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마임이라 멀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당장 그 마임이라는 여자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사진을 놓고 결판내고 싶습니다. 야. 저는 이 동영상 처음 봤거든요. 네. 네. 저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동영상이에요. 아, 그럼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예. 내가 폭파범 마임이다라고 누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인터뷰하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일본까지 와서 네.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저 정의선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게 예. 그 여러 사람이 있었죠. 아이들이 학생들 여학생들. 예. 걔들 학교 네. 이름을 다 얘가 떼는 기억을 거죠. 해요. 뭐 이게 동국중학교 친구 그리고 뭐 저기 김성애, 배워보세요. 김성희, 뭐 양금숙, 그다음에 뭐 창전중학교 뭐 박옥심이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거든요. 정의선이가. 이 한 방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깨진 거죠. 김현희 거짓말. 저게 안기부가 내놓은 예.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란 유일한 예. 증거물이 저거 하나입니다. 야. 저 사진 한 장이에요. 김현희는 근데 그 진술을 보게 되면 이름은 못 댑니다. 이름 못 떼고 이건 어느 중학교 동무고 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에라이 거짓말쟁이들아 진짜 너무하네. 그리고 여기 정의선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 100%. 네, 그렇죠. 야, 놀라운데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김현희가 북한 영화에 예. 아역 배우 출연했다는 주장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이고요. 네. 그래 그때는 우리 그 지하에 살 때니까 네. 그 사진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PPT를 준비했죠,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딸의 심정 뭐 이런 네, 북한 그런 영화에 영화들이죠. 아역 출연했다고. 네. 이게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거든요. 예. 이 아이 빼온다. 이 자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생김새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귀를 보면 아니거든요. 이건 김현희 귀하고 네 한쪽 찾았습니다. 한참 인터넷에서 한 방향으로 있는 귀를. 아 같은 방향으로. 네. 그리고 이건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네? 그 귀거든요. 아역 배우. 예. 근데 이 딸의 심정에서 그 이 영화는 아역 배우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를 오래 찍었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배우가 계속 바뀐 거죠. 예. 아역 배우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시대상이 좀 길게 가다 나니까 저렇게. 예. 근데 키 다 다릅니다. 키 모양은. 김현이 다르네요. 네. 그 실제로 지금 저 어린이 얼굴도요. 네. 김현희 얼굴 찾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네. 모양은. 네. 근데 어쨌든 배우들이 나오는 이게 나 출연한 그 아역 배우가 밑이 되니까. 예. 그래 보게 되면 다음번에도 보면 이게 그 이 아역 배우도 또 얼굴이 조금 다르죠. 아까 배우보다. 예.
그러니까 이건 영화를 오래 기간 찍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 예, 딸의 심정이라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딸의 심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역 배우들 사진들 다 모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연희가 저 화동소녀에서 자신이라고 찍은 그것도 다 모았습니다. 네. 그래 저 대비해 보게 되면 김연희 사진하고 다 다른다. 예. 저 어디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시절이 올 줄 몰랐다. 뭐. 아 그렇죠. 그리고 저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출연했던 시점도 제작 연도랑 또 다르죠. 네, 다 다르죠. 어. 이거 딸의 심정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연희 진술에 의하면 72년 11월경에 자기가 출연했다 했는데 이 영화는 70년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상영을 먼저 했어.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70년에 상영한 영화입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70년에 상영된 것을 나중에 상영이 끝나고 났을 때 출연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진짜 어쩌면 이거. 그러니까 안기부 애들이 너무 게을러요. 네. 좀 저런 거는 팩트 체크해서 그리고 맞춰야 되는데. 또 이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도 네. 자기는 70년에 출연했다 했는데 69년도에서 상영한 거거든요. 야, 이렇게 거짓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나중에 이게 뒤집힐 줄 몰랐다는 것이 정설이네요. 대충 그냥 꽤 맞추기도 하고. 홍강철이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저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좀 확인된 게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국정원이 예. 국정원이 2008년도에 쓴 종합 보고서를 보면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왜 저렇게 너희들은 저렇게 저런 영화에 대해서 제작 연도와 상영 연도가 맞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국정이 뭐라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 이 북한 영화를 우리가 저게 못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된 거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북한 영화는요 이미 홍콩에서 예. 다 갖고 있었어요. 예. 얼마든지 홍콩에서 북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기부가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계속 엉뚱한 걸 갖다 들이대는 거지. 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안기부도 김현희한테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통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김현희가 아버지 김원석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 김연희 이 안기부 진술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 김원석은 공화국 무역부 과장으로 현재 아프리카 그 앙골라 공화국 주재 무역부 수산 대표라고 했습니다. 김연희 주장은 예. 네? 저 김현희 지금 자필입니까? 예, 김연희 자필입니다. 음. 그리고 또 다음번에 보게 되면 이게 다 또 쓴 게 또 있거든요. 그 63년에 아버지가 쿠바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돼서 아버지 따라서 전 가족이 그 쿠바로 출국했다 이랬습니다. 예. 김연희 아버지는 60년인가 그때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거든요. 예. 김연희 진술에 의하면 예. 그런데 그러니까 60년에 졸업해서 예무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쿠바를 간 거죠 지금에. 예. 그래서 3등 서기관이라고 한다 보면 다른 그 진술들에 보게 되면 그랬다 67년에 지금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북으로. 예. 그런데 이거 그 북한 인물록 그거 이게 87년도에 여기서 남한에서 출판된 거거든요. 네. 김원석. 예. 거기에 있는 북한 인물록에 있는 김원석은 대사입니다. 인민군 소장이었고 그래요?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이었고 엄청 고물이네요. 그렇죠. 쿠바 대사관 무관입니다 이 사람은. 아, 그건 동명이인이 아니고 실제 동명- 쿠바에 근무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 사람 실직 근무했던 사람이란데요. 이 시기에 아, 62년부터 70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맞아 떨어졌네. 쿠바 대사관에서. 그럼 아버지 사칭한 거네요? 예, 아버지 자기 실직. 아버지가 아닌데 남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양심 없이. 김현희가 했다기보다는 안기부의 누군가가 대략 꿰맞추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 같은데 이게 팩트가 깨져버리는. 네, 그렇죠. 벌써 61년 4월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예. 김현희 아버지는. 근데 이 사람은 당시 61년 9월에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대사. 대충 맞추긴 했어요 보니까 62년부터 네, 공만 맞춘 거지 밑에 것만.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이고 여기 3등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네. 뭐 김현희가 아버지 따라서 쿠바에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랬죠.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예? 이쪽에서는 김현희 진술은 외교관, 아버지가 예. 외교관이야. 예. 근데 그래서 이쪽 북한 인물로 보면 군인이야. 군인이죠. 이거 여기는. 다른 거거든요. 네. 소속이. 외교관과 군인은 완전히 다른 아, 거잖아요.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 같은 그럼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속.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조선 이게 뭐나요? 신문. 이 신문에 네, 신문에. 예? 신문에 난 것도 보면 우리나라 여기는 중앙일보네요. 예 네, 그 당시에. 외교관 딸. 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희가. 아, 예? 그런데 김현희는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는 무역대표부에 또 있었다고 하거든요. 무역대표. 다르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외교관 그래 보면, 일부 예. 차이점. 그러니까 외교부는 우리 남한에도 있잖아요. 외교부. 예? 그다음에 남한은 또 해외하고 이렇게 그 경제 관리하는 여기는 또 개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북은 국가 기업들이 돼야 다른 나라 이게 하고 이게 대관계를 그러니까 교육을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에는 무역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경제위원회가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외교관하고 무역일꾼은 다른 겁니다. 무역일꾼이라는 건 장사하는 사람이고 외교하는 사람은 외교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소속 기관들이 이게 다른 겁니다. 외무성과 대경제성 지금은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다릅니다. 소속 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혼내게 쓰는 거죠. 당시에 김현희는 기자회견 열 때요. 예. 88년 1월 15일 날 나는 애교 우리 아버지가 애교고 나는 애교한 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앙일보 나왔잖아요. 근데 수사 기록을 보면은 앙골라 주재 무역 대표부 예. 거기 있었다래. 무역 대표로 수산 대표로. 수산 대표로 앙골라. 그래서 이게 무역부인가 외교관인가 이것부터가 전혀 신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렸다면 그거를 착각했을 수 있는데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그럼요. 북한에서 특수교육까지 받은 자의 말에 너무 허술한 거잖아요. 김일성 이거. 그렇죠. 통합대학 나온 여자가 예. 다시 말하자면 안기부가 북한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꽤 맞췄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사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김현희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고용관이라고. 예. 걔가 그 자기가 뭐 짐바브웨인가 거기서 그 대사관에 있다 도망쳐온 그 사람인데 그 탈북자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 우리가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전에 우리 자네 그때 처음에 할 때 아니 북한에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있고 물고기 많은데 왜 앙골라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냐고. 그래서 그 고영관이가 하는 이야기는 상어 지느러미 때문에 앙골라로 간다는 거죠. 예? 앙골라에 가서 상어 지느러미에서 잡아가서 오느라고. 그건 우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앙골라에 그 북한 무역 대표부라는 게 없다는 거는 일본 대사관이 확인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직책이 있는 그런 직책과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건 일본 대사관이 확인한 거거든요. 도대체 김현희가 한 말 중에 진실로 밝혀진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 이 사람 자기 이름부터가 거짓말일 것 같아. 네. 김현희라는 이름도 확인이 안 됐어요. 거짓말이기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전 네. 방송에서도 많이 했어요. 네. 김현희가 뭐 노동 당층 하나를 제대로 모르는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 그 탈북자분들 중에 그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게 당원인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죠. 당증 벌어도 모르는 게 무슨 당원이냐고. 김현희 사건 기록 좀 자기 봤으면 좋겠다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어.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자기 주민등록번호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제외한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구조부터가 틀렸다고 하면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일단은 문제죠. 그 어떤 조사기관, 수사기관은 그 피의자에 대한 신원부터가 정확히 확인되는 거예요. 먼저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조서가 꾸며지는 건데 이거는 신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원도 확인 안 된 상태 무슨 조사가 나와요. 얘가 뭐 했다라는 게 그렇죠.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안기부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짜 맞춘 거. 짜 맞추기 그리고 만들기 얘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김현희가 압송되고 그러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막 스피디하게 나왔잖아요. 예. 사실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안기부나 당시 정부에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오래 그렇죠. 확인돼야 되는 상황들이 예, 예. 막
8일 만에 마치 막 나왔죠, 8일 준비가 만에. 된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시나리오를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대충 한 대충 겁니다. 짰죠. 대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깨지는. 제가 네. 오죽했으면은 김현희가 한 말 중에 진짜로 밝혀진 게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어요. 김현희가 한 말 중에 사실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기부는 그거였죠. 자신만만했던 게 그 당시에 아니 북한 가서 누가 현장 조사를 해. 아무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만든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일종의 제안 하나를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진실을 규명한다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세상의 모든 사건은 재심이 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라 할지라도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나 하면 다시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김현희가 지금 이런 정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김현희를 어떤 이런 종류로 고발을 해서 물론 저는 고발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재조사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예. 그 당시에 김현희가 말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면 다시 수사 어떤 김현희를 불러다가 조사도 하고 하면서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동체 인양과의 별개의 문제로 김현희에 대한 수사가 저는 다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참여정부 때 아쉬운 대목이 아, 그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거사 국정원에 과거사 조사위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됐냐면은 국정원과 독립적으로 독립 상태에서 그 과거사위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상임이 됐어요. 근데 국정원 산하로다가 안 두고 되죠 그러면. 그리고 모든 위원과 조사관은 국정원이 무조건 반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냐? 이거 면피하기 위한 그런 덮기한 조사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김현희를 직접 조사를 안 했어요. 김현희한테 와 달라 면담 조사하겠다. 우리하고 좀 12번을 보냈는데 김현희는 다 거절했어요. 나 안 한다고. 아니 김현희가 진술해서 수사 기록을 썼다고 하는데 그 김현희 직접 조사 안 하면 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 과거사위에서도 실패했어요. 이 김현희 조사를. 그러면은 칼기 동체가 인양돼서 그게 칼 858기라는 것이 판정이 나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실은 김현희 씨를 다시 조사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생명적인 생기는 거죠. 과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이. 동체가 나오게 되면. 혹시 다른 자료가 또 있어요? 김현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까지? 좀 네. 압축해서 그래서 이제 김현희 사면 이후에 사면 이후에. 예, 어떤 활동을 했는가. 예. 그게 또 국민들이 잘 몰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현희 씨가 지금 사면되고 나서 그것도 미스테리였죠. 네, 100명 넘게 사면부터가. 죽인 범인을 바로 사면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근데 김현희 씨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는 자료들 한번 볼게요. 1989년 2월 3일 살인 항공기 폭파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부터 이상한 거죠. 불구속 기소 이게 이런 살인마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죠. 네. 저때 검사가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 아, 또 담당 검사가 황교안이었어요? 놀랍다 진짜. 황교안이가 초창기 예? 저때 검사로 근무할 때였어요. 이 당시에 김현희는 안기부가 보호하고 있었겠죠. 그럼요. 안기부 안가에서. 검찰이 구속시키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놀랍다. 자 다음이요. 1990년 3월 27일 날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1990년 4월 12일 날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 2주 만에 노태우가 특별 사면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비판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항공기 테러 폭파 사건의 범인들이요. 네. 다 무기징역입니다. 요거 2년 반 만에 네. 2년 반 만에 사형 확정 판결을 하고 그리고 2주 만에 사면시켜주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죠. 없죠. 자국의 국민을 네. 115명을 살해한 사람을 거기다 항공기까지도 다 폭파시켰다는 여자를 그냥 항공기 사람 안타 항공기 폭파시켜도요.
10년 넘을 겁니다. 이 우리는 그럼 사람 죽여놓고 반성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 사면한 내용도 보면은 사면 이유. 그 당시 저 사면을 발표한 사람이 최병렬입니다. 예. 그 당시 공보처 장관. 예전에 저쪽 당 대표 지낸 사람이죠. 한나라당.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천인공노할 북한의 그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역사의 증인으로 이 사람은 사면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죠? 그 뭐 범죄자들 있죠. 네. 아주 그 수십 명씩 죽인 그런 살인범들 다 역사의 증인으로 남기 위해서 다 살려줘야지. 살려줘야 되잖아. 사면시켜주고.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첫 번째 사진이 그 대형교회 개신교 가서 신앙 간증하는 간증. 예, 신앙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예.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반공 강연을 하고 이제 끝나고 찍은 사진. 예. 그다음에 저 끝에 모퉁이에는 그 박철원과 함께 안기부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그다음에 옆에 강재섭 여기 있네요. 강재섭하고 그때 검사였었죠. 강제석. 강재섭. 그래서 저렇게 안기부 안가에서 한적하게 노닥거리면서 저렇게 지냈어요. 아니 그 테러범이라는 사람이 그죠? 국가의 그 권력기관들과 실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나 하고. 그래도 간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 예, 살렸다고. 그러면 독약 앰플을 먹었는데 예. 자기를 살려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기를 인도했다. 죽은 사람 뭐야 그럼? 그럼 돌아가신 사람도 그 뭐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간증도 그따위로 하고 다닌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현희는요. 예. 이 정도의 이야기를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칼기 폭파범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리플릿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네, 계속 세뇌를 시키면 내가 폭파시켰다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환자들중에. 저 가운데 잠깐만 약간 가운데 사진 있죠 위에. 예. 저게 참 재미난 사진입니다. 저게 소망교회. 이명박의 소망교회. 그 소망교회 가서 간증하고 그 목사님 있죠 유명한 목사님 소망교회. 예. 곽희선 목사님인가? 예. 곽희선 목사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범죄자입니까? 놀랍게도 김현희는 안기부 직원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네. 그게 더 가장 놀라워요. 그렇죠.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도. 저기 있네요. 예. 1997년 안기부 직원. 12월 28일 날 예. 결혼을 했거든요. 야 그러면 10년 만에 칼기 폭파 사건 난 지 10년 만에 안기부 직원과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낳고 사는. 네, 이제 애들이 지금 대학교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참. 그 우리 유족들은 이 사건을 만나고서 그 노점상 같은 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인생이 바뀌셨겠죠. 지하철에서 그 노동자로 청소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밑바닥 그래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저 여자는 얼마나 저 호의호식하면서 그죠? 정부가 뭔가 걸 다 특혜를 봐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책도 많이 냈어요 보면. 책은 총 6권 냈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은혜 그리고 다구치 야했고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돈도 저 엄청 책들이. 벌었겠는데요. 김현희가 쓴 저게 출판사가 고려원입니다 다. 예. 같은데. 예. 느낌이 확 오는데? 예, 고려원은 당시 안기부 예. 책을 다 출판한 관련한 책. 예, 그러니까 고려원 사장이 안기부랑 관련된 사람이죠. 안기부 하청을. 그럼 받는? 고려 서점도 그런 건가요? 고려서는 몰라요. 그건 모르죠. 고려원은 저기 나중에 폐간됐어요. 이제 하여튼 그 당시 고려원이 출판사에서는 엄청나게 큰 출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특히 국정원 쪽 건 다 수주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다 이 작업 세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김현진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저는 관리를 받았을 거라고 지금까지도 관리를 받고 있다고 지금도 보고. 받고 있죠. 네. 지금도. 야. 아니 제가 무슨 할 말이 많길래 예. 저렇게 책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이에요를 여러 방식으로 증명하고 다녔던 네. 거죠. 신앙 간증하고 책도 내고 방송 출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세뇌시키면서 자기를 세뇌시키는 네. 작업이에요. 스스로. 나는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입니다를 믿어달라. 믿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요건 니플리 증후군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 많은 김현희가 남긴 진술과 책들, 저 기록들이 오히려 지금은 김현희의 발목을 잡는 그렇죠. 독이 된 거죠. 예, 됐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예, 드러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우리들은 얘 거짓말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모르죠. 그 흠집 있어야 말해야만 어쨌든 흠집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스스로 자꾸 이게 이렇게 말했더라. 바뀌어 또. 헷갈릴 겁니다, 막 지금도. 바뀌어 계속. 네.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니까 자꾸 전번에 어떻게 거짓말했던지 그걸 머리가 좋아서 인차 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맞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본인 자체도 헷갈릴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계속 거짓말로다. 그걸 덮어줘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명해야 되고 예.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김현희와 안기부의 이 기록을 보면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아니 88년 1월 15일 날 발표한 걸 끝나야 되는데 뭐 새로운 게 나와? 그럼 뭘 조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김현희 사건은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김현희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반대인 거잖아요. 네. 자기 주장해야 되는 것이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김현희는 이상하게도 내가 우리가 보기엔 네가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을 지금 수십 맞아요.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상한 사건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차로 말하면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입니다. 계속 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디선가는 이제 그죠? 마지막에는 정면 충돌을 하는 상황이 그렇다는 오는 거죠.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그걸 멈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만 고통스러워 하시라. 그렇죠. 아니 아무리 봐도 당신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진실이 뭡니까 물으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됐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사지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네. 내가 범인 맞아요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구조 자체 얼개가. 그러니까 우리 유족들이 정말 김현희를 자유롭게 또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예. 와서 양심 선언하고 그다음에 사죄하고 진실을 고백하면 너를 우리가 관대하게 받아주겠다. 우리 여러 차례 했는데도 끝까지 이걸 거절했어요.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중동류의 방송들에서는 간혹 잊을만 하면 김현희가 등장해서 네.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유독히 그쪽 사람들은 김현희를 진짜 범인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그 마이크를 빌려줍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만 가도 막 돌아다녀요. 근데 홍항철님 같은 또는 우리 신부님 같은 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역사의 증인으로 남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역사의 증인이면 내가 나와서 자꾸 아니라 하니까 아니라 하면 그럼 나하고 그렇게 모아서 말해야죠. 직접. 내가 맞는데 네가 왜 역사의 증인을 거부하냐고. 근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현희가 정말 자기가 말한 게 당당하다면 누굴 만나도 그죠? 1대1로다가 네. 뭐든지 반박할 수 있고 뭐든지 증언할 수 있는데 절대 만나질 않아요. 그 뭐냐? 왜 숨느냐 이거 왜? 왜 숨느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진실의 앞에 두렵고 계속 은폐시켜야 돼. 그러니까 맨날 조중동 가고 일본의 쌍깨 신문 만나러 가고 맨날 그래요. 자 조선일보 쌍깨 신문 같은 신문 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같은 신문이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일본 방송국도 어디로 나가냐면요 NHK 같은데 안 나가요. 납치 방송. 네.
일본에 납치 방송이 있어요. 납치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정부가 돈을 줘요. 지원을 해줘. 그래서 그 납치 채널은 뭐냐면 일본에서 그 실종된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 다 북한이 납치해 갔다. 지금까지 아베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던 지금 거예요. 스가하고. 음.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게 그 납치 채널. 거기에 김현희가 나가요. 즉 김현희가 이게 그 우리나라의 이런 그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계속 방해물이고 계속 부정적인 그런 걸림돌입니다 지금. 놀랍다 진짜. 김현희 씨는 저는 이게 이제 어떤 환자 상태에 이르렀다면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강제로 수사가 돼야 되는 저도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희 씨가 한 말들이 대개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면 이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뜬금없이 그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칼기 동체가 인양되고 났을 때 그러니까 김현희는 내가 그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 봤을 때는 당신 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김현희가 했던 말들은 당신 평양 출신도 아닌 것 같은데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 출신도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김현희는 재수사를 받아야 된다. 네.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당신이 범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풀어주고 싶은데 그렇죠. 나는 범인이다. 나야. 내가 115명 중에 살인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김현희 빼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왜 우리가 갖냐면 김현희가 말했던 거 아까 책이라든지 발언 등을 통해서 한 말들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네. 그 말도 거짓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자기는 내가 살인자라고. 자 이게 글도 그러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글도 제대로 모릅니다. 절자법을. 그 자필 진술서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재미를 위해서요. 네. 그러면 홍강철님은 김현희가 어느 출신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딱 저 중국 저 뭐야 연변 쪽에? 정도쯤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어느 나라 연변 쪽은 아니고 투가 말투가 이게 연영성, 흑룡강성 이쪽.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이게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 네. 하나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네. 말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길림성 이쪽은 또 달라요? 저하고 같은 말투거든요. 근데 연영성 그다음에 흑룡강성. 흑룡강 그쪽으로 가면 보게 되면 대체로 이쪽 그 평안도 말씨, 평안도 말씨 비슷하죠. 그쪽인. 흑룡강성에 그 오랫동안 조선족이 전통적으로 사는 데가 오상시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도 그 말투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흑룡강성에 그러니까 거기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김현희가 저 바레인에서 처음에 체포됐을 때 그때 쓴 그 이게 여기는 그 진술서에는 조사 보고서. 오상 사람 그러니까 흑룡강성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출생이라고 쓰거든요. 거기다. 그것도 뭐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공개는 하지 않는데 그런 문건이 있어요. 예, 바레인에서 제일 먼저 체포됐잖아요. 바레인 경찰 공항에서 나가다가 바레인 공항 경찰들이 그 마유이마 신이찌를 체포해서 조사를 이제 며칠 후부터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너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 중국 그 저기서 국적은 중국이고 내가 태어난 곳은 흑룡강성 오상시다. 나중에 평양으로 둔갑을 하는 거네요. 네. 그 경찰 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야, 이거 재수사감 아니에요? 재수사해야죠. 김현희는 모든 게 다 그 진술 자체가 다 지금 다 거짓인데. 그러니까 그 평양 출신 탈북자들 네? 그런 친구들한테 말하죠 제가. 예? 그 친구들이 김현희는 북한 사람 맞다던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러면 그 김현희 나오는 동영상 한번 봐 기사에 나오는 동영상을. 그럼 친구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 평양 말씨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두 분은 그쪽에 워낙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김현희가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
칼기 폭파 사건 자체가 일본의 사주를 받은 사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관계를 갈라놓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외교문서 그 작년에 비밀 해제된 얘기문서가 한 10,000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내내 봉인됐던 네. 그거 이제 그거 다 작년에 공개됐는데 이제 거기서도 공란이 많아요. 비밀 해제했다고 시켜놓고 다 한 건 아니다. 예, 민감한 건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외교부에서도 30년 된 거는요 비밀이라는 그죠? 그러면 비밀을 또 지워버리면 그럼 그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런데 그 10,000쪽을 제가 다 분석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일본이 공조했다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 사건에 대해서. 칼기 사건에 마이미와 김승희 신이시죠. 네. 얘들의 그러니까 안기부가 원하는 대로 다 그 저기를 해줘요. 뒤에서 도와줘.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 신이치는 야 이런 신분으로 좀 너희들이 세탁하는 거죠. 세탁하다라면 그쪽에서 다 그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갑자기 인터뷰를 누구를 해요. 아 내가 그 신이치를 아는데 안다. 아는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 4.3 4.3 거기 폭동 일으키고 도망 나온 사람 이렇게 일본 누가 인터뷰를 해버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 그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신원 보증을 해주는 거래요. 그렇죠. 네. 안기부 발표를 뭔가 확정 지어주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안기부 또는 정부와 일본이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저는 시각도 있는 거네요. 합작보다는요. 공조.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한국 안기부가 주도를 하고 일본 애들은 계속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여건. 그러니까 말하면 일본 측에서의 그죠 어떤 그 정보를 가짜 정보를 계속 줘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은 아직도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사이가 늘 나쁘다고. 네. 그런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는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이 칼기 사건이 걔들은 호재였어요. 왜냐? 걔들은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북한 국민들에게 아니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을 테러 그 국가로 만들어주는 엄청 걔들에게 좋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공주 체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그런 멘트를 계속 날려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대서특필해주고. 참. 자, 근데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김현희를 무슨 뭐 가십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33년 동안 유해 한구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죠. 우리 집 가장 아버지 또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사건인 채 33년 동안 가족들한테는 평생에 한이 맺힌 사건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건인데 다행인지 일단 동체로 추정되는 칼기가 지금 발견돼서 인양 직전에 있고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60대도 되지 않은 50대의 젊은 사람입니다. 이 진실 밝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밝혀야 되죠. 33년은 되게 오랜 시간 같지만 또 진실을 밝히려고 생각하면 그리 멀리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있던 시기에 그렇죠. 기억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진실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주시민들, 깨시민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칼 파르파기 사건은 딱 세 글자로 제가 압축시키자면 네. 전두환이다. 범인. 칼 파르파기 사건과 전두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칼 파르파기 사건 안에는 전두환이 들어있고요. 전두환 속에는 칼 파르파기 사건이 있어요.
전두환이가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87년 대선 때 예. 어디가 있을까요? 모든 처벌을 받아야 돼. 87년에 그죠? 그 국정농단하고 학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대선 전국이 노태우에게 유리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그 무지개 공작 안기부가 만든 무지개 공작에도 그게 나와요. 대선을 활용하기 위한 대선에 노태우가 하기 위한 그런 공작으로 무지개 공작을 썼다라고 나와요. 결국 대선 공작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거고 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킨 빼앗아버린 거죠. 거고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져서 거의 지금 사형제도는 폐지에 가깝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청산되고요. 이게 지금 칼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칼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이 아웅산에서 있었던 폭파 사건 같은 경우도 이상하다라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국민들한테는 궁금증이 이 사건 이상하다 하면 아 이거 이렇게 돼서 진실은 이렇다라고 알려줄 의무가 저는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일반 민간인들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이 115명의 희생자들을 여기에 나이와 직업 이게 다 있는데 70%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젊은 그런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결혼했더라도 다 신혼초 30대 애들이 다 어린 나이에 중동 가서 그렇게 땀 흘려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말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이게 목숨 거는 사람들을 왜 정부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고 또 이 사람들의 유해를 왜 찾지 않느냐는 거죠. 찾아야 돼 이제는. 그죠? 이 사람들은 산업 역군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저 모든 최선을 다해서 동체를 건져고 유해라도 몇 구라도 이 유고를 이분들 찾아와서 돌려드려야 돼요. 그 이런 방송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 동체를 인양하라고 지시를 내린 문 대통령에게 힘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통령이 이런 방송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동체 인양은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칼 858기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그럼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걸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론에 관심이 있어야만 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네. 홍강철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북한은 왜 이 이야기들은 안 할까요? 저쪽은 원래 그 제대로 내 말해도 괜찮죠. 원래 안 했으면 안 했다 하고 끝이 남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억울하면은 억울한 네. 입장에서 이거 우리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들어 안 주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 저리 말 안 하는 게 낫죠. 신경 관심 끄는 게 낫지 자기들은. 심지어는 그 예전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예. 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예. 그 천안함 사건의 주도자라고 그래서 막 저쪽 당 네. 국회의원들이 가서 앞에 길거리에서 길 막고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공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뢰껏 저렇게 막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몇 개의 사건을 조작한 걸로 우리가 네. 지금 뭐 의심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주면 훨씬 더 빨리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애교부 비밀 해제된 문건을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북한 측에서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나와요. 그 말은 몸부림치고 이거 누명을 벗기 위해서 막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가서 막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렇죠. 더 이상 이게 자기들도 할 말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게 말을. 그게 삼인성어라고 하는 아니, 근데- 한자성어잖아요. 제가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확실히 저쪽 북쪽 사람들은 변명할 줄 모릅니다. 몰라. 예. 내가 왜냐하면 우리 민족끼리라면 이렇게 나오는 그 동영상들 뭐 탈북자들 욕을 비난하는 그런 동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쭉 보면 저 변명하는 데는 참 잘해 너무 수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는 거는 이게 잘못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야 변명 자꾸 하는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수준이 국가반포 7조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고무 찬양. 자, 김연희님이 거기에 지금 아직 기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연희. 자, 여러분 칼기 특별방송 2부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뭐 진실 뭐 규명 이런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흥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로 김연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가 저는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 의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은 저는 촛불 정부의 이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 8582 폭파 사건 모르긴 해도 29일 즈음에서는 미얀마 해역에 있는 비행기 동체가 칼기인지 아닌지 8582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칼 8582 폭파 사건 33주기 특별 인터뷰 2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